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정비법의 내용인데 정비법도 우리 5분 동안 잠깐 간략하게 내가 꼭 봐야 될 거 설명드릴게요. 일단 정비법 6문제 나오는데 6문제 중에서 용어 정의 페이지는 61페이지입니다. 용어 정리 무조건 한 문제에 맞춰야 돼요. 용어 정리. 그다음에 계획 파트. 정비 기본 계획이랑 정비 계획이랑 정비구역 지정. 그다음에 시행자 파트, 시행 방식 파트 있어요. 요거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는데 그중에 시행자 중에 이것도 도시개발법 같이 조합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조합. 동의요건이 특히 많이 나왔는데 일단 용어 정리상에서 자 도시 저소득 나왔고 극희허락 나왔고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에서 기반시설은 우리가 정리해 줄 테니까 니들이 보전 정비 개량해라. 그럼 무슨 사업 딱 떠올라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단독하고 다세대 주택이 밀집이지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면 되고 바로 밑에 여기서 재개발이란 말이 나오면 키워드가 두 단어예요. 일단은 열악, 그 다음에 상업공업지역이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 열악, 그리고 상업공업지역인데 여기 녹지지역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도시환경 개선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재개발이라고 하지 주택 재개발이라고 하다가 개정되면서 재개발하면서 상업공업지역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재건축은 무조건 키워드가 양호. 그리고 뭐를 대상으로 해? 공동주택이야. 단독주택이라고 꼬시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요 두 단어 나오는 순간 아 재건축이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에서는 주거환경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말해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인데 요 재건축은 이 아파트 예를 들어 301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되죠. 건축물 및 부속 토지 같이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를 한다. 재건축에서는 요거 가장 많이 틀겠던 게 요 문제 단독 문제로도 냈고요. 그다음에 용어 정의 중에서 숫자가 나오는 게 있는데 이 숫자 두 개 요거는 외워두셔야 돼. 이게 40년짜리가 하나 있고요. 하나가 20년에서 30년 이하 이게 나오는데 얘는 무조건 우리가 노후불량 건축물이 되려면 안전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 안전진단이라는 거 하려면 최소한 20년에서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노후불량으로 본다. 안전진단 통과되면. 근데 준공일 기준으로 남은 40년 기간 동안 개보수 보강하는 비용이 신축 비용보다 더 크다. 그럼 노후불량으로 봐요. 비교할 때 쓰는 거 40년, 안전진단할 때 20년에서 30년. 요거 키워드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을 정비기반시설 있으면 좋은 거를 우리는 공동이용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다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정비기반시설은 무조건 꼭 있어야 되는 거 꼭 도로 상하수도, 국어, 뭐 도랑 같은 거, 공원 주차장, 공동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요 놀이터는 있으면 좋은 거, 마을회관 있으면 좋은 거, 공동작업장, 노후자 있으면 좋은 거라 공동이용시설이에요. 그래서 요 구분하는 거 중에 유치원이 없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이 아니라 타가소라든지 어린이집은 맞지만 유치원은 학교급이에요. 그래서 공동이용시설이 아니다. 이거.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마을회관, 뭐 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 타가소, 경로당 있는데 여기 뭐가 없다고요? 유치원이 없어요. 유치원이.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 좀 해두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용어 정리는 읽어보시는데 여기 건축법에 우리 주택단지라고 할 때 건축 허가를 받아 아파트하고 연립을 건설하는 1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하는데 여기 다세대 집어넣으면 안 돼요. 다세대 집은 안 되고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1단의 토지.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용어 정리 파트 중에서는 정비계획 파트가 좀 나오는데 정비계획은 몇 페이지냐면 63페이지. 63페이지에 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딱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개발구역 지정되는 순간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 보는데 여기는 정비구역 지정되는 순간 여기 이미 도시적이라 지구단위계 구역에다가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넣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까지 결정고시 된 거로 본다 해서 지구단위계 구역에다가 계획까지 보는데 도시지역 의제는 없는 이유가 도시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의제하는 거니까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고 그리고 입안 제한 대상지역 이건 한 번 정도만 읽어두시면 되고
외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시험 지문에 나왔던 게 정비계획을 짜려면 주민들한테 의견 들을 때 공람할 때 세입자는 의견 안 듣는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세입자 의견도 포함해요. 세입자도 사람인데 왜 포함해야 되지? 안 한다고 해서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 건축계획이기 때문에 정비 기본계획이냐 정비계획 내용이냐 맨날 물어봐요. 그러면 정비 기본계획은 방향 잡는 거, 정비계획은 구체적 계획. 구체적 계획이니까 어느 계획에 있어야 돼요?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이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출 지문이죠. 예. 그래서 그 지문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뒤에 넘기시면 요 지문까지 보셔야지. 우리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달동네라서 지정이 되는 순간 이종 일반 주거로 보는데 이게 스스로 개량 방식하고 환지 방식은 이종이에요. 근데 수용 방식하고 관리 처분 방식은 아파트를 대규모로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3종 일반 주거로 본다. 단 여기가 임대주택 200세대 이상 짓겠다 그러면 준주거로 간다. 요거를 정비구역 지정되면 2종 일반 주거로 결정고시로 보는 건데 그중에 수용 방식하고 관리 처분 방식은 뭘로? 3종 일반으로. 다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지면 뭘로 봐요? 준주거 지역으로 본다. 그리고 여기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 적용을 안 하고 나중에 임시로 거주할 시설에 대해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까지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까지 해서 용어 정리상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거 정리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